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면 4년차 집값폭등, 5년차의 사과,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평행이론,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네요. 사과 직전 하반기에 전세나 편입방의 아파트가 불붙고요. 투기와의 전쟁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전환 점도 닮은 꼴이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평행이론 집권 5년차 신년의 부동산 정책 사과, 주거 문제에 매우 송구하다.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 났고요. 단번에 잡지 못해 혼란드려 죄송하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 이렇게 했습니다. 4년차 전국 아파트 최대 상승은 2020년에 9.65% 상승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2006년 14.75% 상승했네요. 대통령 사과 주요 시장 상황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과 무주택자 패닉바잉, 그 다음에 집값 잡히자 공급정책 전환, 집값 안 잡히자 공급정책 전환. 이게 똑같은 거죠. 운동권 출신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김수현 실장님의 가장 입김이 크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김수현 실장분께서 사회수석, 그때 사회수석이었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회수석했고, 하여튼 꼭 김수현뿐만 아니라 그 운동권에 대한 그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낙심으로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마음입니다라고 전했고요. 14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23일 청와대 인민관에서 진행한 신년 특별연설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단번에 잡지 못해 혼란들을 죄송하다 말했고요. 두 대통령 모두 집권 5년차 신년 벽두에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계승을 자치하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행보는 14년 전 시차를 두고 평행이론처럼 진행 중이었고요. 집권 말기에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 부동산 실정, 타기하는 돌파구로 주택 공급 확대를 꺼내는 것이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집권 4년차 집값 급등은 해바퀴자 사과, 문재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집권 내내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았고요. 4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전국 아파트 값이 14.75, 서울은 1년째 24.11 급등했고요. 문재인 정부도 4년차 2020년 전국 아파트 가격이 9.6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 두 대통령 모두 이듬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사과했고요. 사과 발표 직전에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과 패닉바잉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8월에서 9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시 시작으로 전세난이 불거졌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평균 신도시 은평 뉴타운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까지 끌어내린 책정을 했다. 정부의 고분양가 정책에 놀란 무치에 따른 주택 매수세를 가시하면서 집값 상승에 더 속도가 붙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가장 주택임대차법 시행을 전격 시행했고, 이는 전세값 풍기 현상으로 이어져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했고요. 서울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을 확산하며 매매가격 주택을 밀어올렸다.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실수자 집을 사는데 패닉바잉 현상이 나왔고요. 투기와 전쟁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습니다. 두 대통령 초기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와 전쟁이었고요. 노 전 대통령 임기 중에서 30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쏟았던 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와 열지구,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가 되고 있고요. 문 대통령도 이미 발표한 부동산 대책 24번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옥죄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만 해도 부동산 투기를 벌이는 전쟁이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책 기조의 변화가 보였다. 투기 억제가 아니는 주택 공급 확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15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이 12만 5천 가구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줄곧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던 문재인 정부도 작년 8월 4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이 13만 2천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3개월 뒤 전세시장을 인정한 119 대책 공급을 추가했고,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장을 교체하고 획기적인 공급안을 마련했다고 예고했고요.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말 뒤늦게 공급 확대 무게를 두는 정책의 기조를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 임기를 1년 남긴 대통령이 2010년에서 164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자
세제 완화 등으로 기존주택의 시장이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전문가들 제안도 마찬가지다.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면 이미 발표한 규제정책을 다 되돌리는 정책을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안 할 거예요. 운동권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동권이에요. 이렇게 경제 지식이 없는 사회주의 사상에 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공유적인, 자꾸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떤 기업체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기업체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야, 너 이것 때문에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익 공유하자. 이익 공유하자고 하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일까요? 자유시장 경제적인 사고방식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스스로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법령을 정해가지고 네가 벌었던 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벌었으니까, 남들은 주고 나갔으니까 네가 강제로 세금 더 내, 뭐 분담금을 더 내, 그래서 강제로 뜯어낸다고 하면은 당장에는 은발의 오줌 시기처럼 어떤 그 해결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실행돼 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조선 말에 조선이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조선에 있는 공무원 관직놈들이 다들 그 이시기 그 임금들 왕족들한테 돈 주고 관직 사가지고, 그 관직 산 다음에 돈 있으면 국민들을 향해서 다 털털 털어가는 거잖아요. 양반들은 자기 배불리해서 안 털리고, 그러면 평민들한테만 이렇게 털어가는데, 농민들한테만 털어가는데, 농민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면 딱 나 먹을 것만,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놔도, 부를 쌓아놔도 얘가 어차피 털어가는데 내가 뭘 굳이 열심히 일할까? 니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말 구한말에 봐보면은 그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보여요. 다들 빈둥빈둥 놀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게 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벌어봤자 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이게 물론 자기가 그 기존에 열심히 해놔서 어떤 그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져서도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너는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다 강제로 털어가겠다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공영방송을 통해서 도와주기 운동하자, 뭐 금모으기 운동하자,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놓은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법을 정해서 강제로 뜯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 좀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이렇게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을 같이 살리자,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콩고물, 결과물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 설리건 대책의 시장 냉담, 당정 용동지역 완화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 주택 공급하자 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려 개발하겠다. 단기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다. 시장선 선거용 립서비스이고 공급 충분하다는 때는 언제이고 아마추어 수준의 황당하다는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해야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했고요. 변창흠 장관 역세권 중공업지역 활용해 공급하도록 하겠다. 1월 5일 정책 간담회에서 했고요.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기준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 1월 12일 KBS 라디오에서 얘기했고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 과밀화 용도 변경 통해 공급 대책 강구하겠다. 1월 12일 KBS 라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속 임대차법 후유증 세입자 고통 점점 커지고 있다. 집주인만 간 만든 임대차법 반전세 월세 늘어나고 세부담 세입자 증가 법 폐기 가능하고 개정해야. 이게 봐보면은 법적으로 봐봐요. 내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법으로 아무리 있잖아, 강제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가서 봐봅시다. 법으로 아무리 그것을 강제해놓으면 못합니까? 물건이 없는데. 그럼 법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무릎 꿇고 들어간다고요, 임차인이. 전세 있고 4년 보장해주고 뭘 해주고 5% 인상 못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 임차인이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지. 시장 법칙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으로 해보면은 법으로 이렇게 물건이 공급되지 않고 법으로만 강제를 해놓으면 어떤 식의 시장이 형성돼요? 뭐 그런 게 형성되죠. 이게 암시장.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밖에 없는데 살려고 한 사람이 10만 개야. 그런데 국가가 강제로 가격을 그 10,000개 수준에서 팔아라 그러면 그 10,000개에 팔게 있던 사람들이 다 팔렸다고 시장에다 안 내놔 버리지. 암시장에다 내놓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암시장에서 내놓은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형사처벌 매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암시장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암시장 형사처벌 비용까지 더해져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개념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를 믿냐 안 믿냐에 대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시장 경제를 믿지를 않아요. 작년 강북 전세가 3,700 폭등했고요. 강남은 2.9배 폭등했다고 그러네요. 교통 좋아진다는 녹봉 응암동 아파트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스테이트 녹번 24평이 기존 최고가 10억에서 10억 4,300 찍었고요. 북한산 푸르지오 34평이 10억 8천을 찍었는데 11월에 지금 11억 3천 찍었네요. 힐스테이트 녹번역 입주권인데요. 24평 기존 최고가가 11월에 10억 3천인데 지금 10억 5천. 녹번역 이편한 세상 34평이 입주권이 11억 5천에서 13억 5천. 한 달, 이게 6개월 정도 됐네요. 6개월에 2억 올랐습니다. 백령산 힐스테이트 34평이 9억 2,500에서 한 달 만에 9억 4,700. 한 2천 올랐습니다. 백령산 힐스테이트 2차, 24평 7억 9,800에서 8억 2,600 이렇게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틀릴라 부동산원 올해 집값 전망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작년에 매매 전세 하락 예상했다가 역대급 상승에 아주 개박살 나가지고 올해는 창피한가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 사설기관이나 일반 연구기관 같은 데서는 대부분 올해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측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왜요?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수요는 늘고 이제 오른다는 것을 하고 과수요까지 붙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금융이 그냥 통화량이 그냥 급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파티 시장에 빨리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자산파티 시장에 저는 언제까지 될 거냐고는 20년, 21년, 20년 이 3개년이 자산파티 시장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